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그의 스타링크 위성이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 기자 핀 호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이성 인터넷 서비스로 광대역 속도를 제공합니다. 스페이스X의 CEO이자 스타어링의 창시자인 일론 머스크는 논란이 많은 성격과 결단력으로 유명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다른 기업과의 전쟁이었지만 이번에는 두 초강대국과의 싸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방금 일론 머스크의 스타어링을 공격하고 그를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이번 공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격의 성격은 무엇이었나요?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이후 일론 머스크가 스타어링을 폐쇄한 이유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본질적으로 추운 쪽을 보고 있습니다. 나 아파요. 나 아파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어링을 폐쇄하게 만든 공격. 최근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타어링의 위성 중 하나가 예기치 않게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스타어링의 연결성이 지역사회와 정부의 변화를 가져온 동유럽의 주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호 교란이나 일반적인 시스템 장애라고 추정했으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한 후 이것이 결함이나 일반적인 간섭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은 나중에 사이버 공격으로 확인될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해커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정밀도와 자원을 사용하여 수행된 작업입니다. 범인은 누구였습니까? 알아보려면 계속 시청하세요. 러시아가 스타어링 해킹의 고도로 숙련된 운영자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격자들은 최신 도구와 사이버 전쟁 전술을 사용하여 이성 제어 시스템의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의미는 오싹했습니다. 올바른 악용이 주어진다면 이 해커들은 가상적으로 스타어링 별자리에서 더 많은 위성을 제어할 수 있으며 아마도 지구 궤도를 도는 6,000개 전부를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격은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동유럽에서 스타어링의 서비스 범위는 적대 행위 중 통신부터 중단 후 네트워크 복구까지 매우 중요했습니다. 스타어링은 특히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항상 러시아에 대한 논란의 원천이었습니다. 스타링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통신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주 기반 시설도 손대지 않겠다는 의도를 세계에 선언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빠르고 확고했습니다. 그는 동유럽의 스타어링 시스템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머스크에게는 침입자가 네트워크를 악용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의 위험이 너무 높았습니다. 본격적인 해킹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스타어링의 전 세계 인프라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많은 고객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완전한 사이버 인수라는 대안이 훨씬 더 나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폐쇄된 지 몇 시간 만에 소셜미디어는 예기치 않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사용자들의 분노로 넘쳐났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위해 스타어링에 의존하는 기업과 응급기관, 고객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비평가들은 머스크의 선택을 어리석고 가혹한 것이라고 묘사하며 그가 명백한 지정학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나리오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결을 위해 단일 공급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뒤에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손상된 위성의 제어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결함을 수정하고 서비스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공격을 한번 감행할 수 있다면 누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큰 규모로 승무원들은 신속히 행동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의 고민 끝에 그들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위성이 복원되었고 네트워크 전체에 새로운 보안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성과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스타어링은 최근 처음으로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을 경험했으며 공격자는 방어의 일부를 침해할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에게 이것은 단순한 위성이 아닌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세계화된 세계에 대한 그의 비전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스타어링은 전통적인 인프라에서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영역에 인터넷을 연결하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이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국방부 관리 및 다른 동맹국에 신뢰받는 조언자들과의 긴급회의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무모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이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보기관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첨단 사이버 및 위성 기술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협력은 스타어링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신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러시아의 사이버 능력 확장을 알고 있는 미국 국방부는 이번 공격이 상당히 확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전 세계 군사, 민간 및 비상 작전에 대한 스타어링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스페이스X의 보안 절차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무 스타일로 유명한 머스크는 강화된 보안 시스템의 구현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구현하고 액세스 제어를 강화하여 향후 해킹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은 심각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주 기반 시스템은 사이버 전쟁에 얼마나 취약한가요? 전체 위성군이 폐쇄되거나 운영자에게 등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필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전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타어링 공격은 그러한 경고가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공격 시점 또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러시아는 종종 중국과 협력하여 몇 달 동안 새로운 위성 방지 시스템과 사이버 능력을 시험해왔습니다. 두 나라는 스타어링을 전략적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전투 지역에서 스타어링의 사용 범위는 정보를 통제하고 적을 격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스타어링을 표적으로 사마일론 머스크의 회사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효과를 야기하는 기술 전쟁도 벌이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찬미하는 사람들은 그의 반응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시스템 종료가 향후 손상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머스크가 이러한 공격을 예상하고 더 강력한 비상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도 스타어링과 증가된 이해관계와 위험,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의 증가하는 전환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스타어링은 단순한 금융기업 그 이상입니다. 이는 그의 지구를 변화시키려는 목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적들의 표적이 된 것을 보니 장애물에 관계없이 계속 전진하려는 추진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는 스타어링과 중국과 러시아에서 직면한 최초의 사이버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련의 사이버 공격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 뿐입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스타어링과 다른 글로벌 위성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는지 알아보려면 조금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주무기 시험. 2021년 11월, 러시아는 불안하고 치명적인 미사일 시험으로 국제 우주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라진 우주선 중 하나인 코스모스 1408은 수십 년 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번 훈련이 또 다른 군사 훈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 테스트는 누구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직접 상승하는 대위성 미사일을 배치하여 한 번의 공격으로 우주선을 파괴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수천 비트의 우주 잔해가 궤도로 방출되어 수많은 우주선은 물론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즉각적인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테스트가 글로벌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위성 요격 미사일은 비밀리에 발사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는 러시아가 필요할 때 이성을 목표로 삼아 파괴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다른 국가에 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공개적인 무력 과시였습니다. 미사일은 지구 상공 500km에서 돌고 있는 이성 코스모스 1408호와 충돌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적 가능한 거의 1500개의 파편과 모니터링하기에 너무 작은 수천 개의 조그만 파편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파편들은 고속 산탄총 폭발처럼 낮은 지구 궤도 전체로 퍼져 평화로운 우주 공간을 위험한 지뢰바드로 변모시킵니다. ISS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잔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시험 직후 ISS의 우주비행사들은 잔해 구름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함에 따라 우주선에서 비상 대피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위험은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잔해 하나라도 정거장을 강타했다면 그 결과는 참혹했을 것입니다. ISS는 시속 약 28,000km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으며 작은 잔해 조각조차도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탑승한 승무원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우주에서 인간 작업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적인 반응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시험이 우주 자산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모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 우주사령부의 제임스 디킨슨 장군은 잔해 구름이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수년 동안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지적했듯이 우주활동은 GPS 시스템과 일기예보부터 전 세계 통신에 이르기까지 현대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단일 위성의 오류는 지구의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테스트는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일론 머스크에게 더 나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행사 당시 스페이스X는 전 세계적으로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수천 개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스타어링 네트워크를 공격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코스모스 1408의 잔해 구름이 퍼지고 있던 저지구 궤도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머스크의 야망은 기술적 결함이 아닌 한 국가의 경솔한 선택으로 인해 갑자기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주를 떠다니는 수천 개의 미세한 잔해 입자는 스타어링 네트워크에 정확하고 안전한 위성 궤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러시아가 왜 그런 실험을 했을까요? 설명은 우주의 군사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성은 현대 군사작전에 필수적이며 통신, 항법, 감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적의 위성을 파괴하면 국가의 방어 능력이 손상될 수 있으며 러시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경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러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위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탐사 위성 채용이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른 우주선에 대한 유지 관리와 검사를 담당하는 이러한 특수위성은 전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뛰어난 기동 능력을 통해 탐지되지 않은 채 다른 위성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경고 없이 위성을 파괴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검사 위성이 은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공격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DASAT 테스트의 성공과 함께 러시아의 노력이 우주 작전의 평화로운 연구와 협력에서 군사화 및 대결의 새로운 시대로의 위험한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빠른 반응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고민을 주저하지 않고 털어놨습니다. 스페이스X의 수장으로서 머스크는 위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타어링 위성은 이미 궤도에 있는 다른 물체를 피하기 위해 자주 충돌 회피 기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테스트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우주의 쓰레기가 많아질수록 위성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스타링크를 통해 연결된 지구라는 머스크의 비전은 이제 공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와 국제 갈등과 관련된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를 비롯한 상업 우주 기업가들은 러시아의 조치를 보다 명확한 우주 쓰레기 관리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우주는 넓어 보일 수 있지만 낮은 지구 궤도는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성 발사는 러시아의 유일한 최악의 사건과 같은 새로운 물체와 무책임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의된 규정과 합의가 없다면 공간은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페이스X와 같은 회사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시험 발사의 여파는 잔해 구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주 무기화와 강력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성 요격 미사일을 계속 테스트할 경우 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괴된 모든 위성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증가시켜 향후 발사와 임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머스크에게 이것은 스타어링의 성공과 전반적인 우주 여행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핵실험은 결정적인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취약한지와 단 하나의 무분별한 행동이 얼마나 쉽게 글로벌 시스템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머스크의 노골적인 발언으로 인해 크렘린에서 적을 얻었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야 이러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스타어링 배포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2022년 초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그곳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는 공격 중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표적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이 고립되고 행동 조율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인지한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에 연락하여 통신 복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수천 개의 스타어링 스테이션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개인, 구호단체 및 정부기관의 인터넷 연결을 제공했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며칠 만에 스타어링은 포위된 국가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스타어링의 도입은 전통적인 인프라가 파괴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최전선의 군인들은 이를 활용하여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인들은 정보를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이를 활용했습니다. 언론인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인도적 재난을 보도하고 대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타어링을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술 발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스타어링의 관계는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스타어링 서비스를 크리미아, 특히 세바스토폴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합병되었고 2022년에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핵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의 스타어링 서비스가
러시아 해군 함정에 대한 드론 공격 가능성과 같은 군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위험은 컸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지역 통제권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단계로 간주했습니다.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해 일란 머스크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크리미아에서 스타어링 연결을 허용할 경우 스페이스X가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상황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자산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은 스페이스X가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요청이 러시아 함대를 침몰시키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으며 머스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타어링은 공격적인 군사 행동이 아닌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즉각적인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비평가들은 머스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고 비난하고 그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머스크의 거부로 인해 러시아 군인들이 작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분노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지도자는 머스크의 행동을 잔인하게 묘사하며 그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러시아 선박 공격을 방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선박이 나중에 우크라이나 도시에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해 시민을 죽이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거부가 단순한 기업 선택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몇몇 사람들은 머스크의 신중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스타링크를 크리미아로 확장하면 러시아에서 심각한 반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전기에 따르면 일란 머스크는 그러한 공격을 허용할 경우 크렘린이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자국의 중요한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경고를 이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스타링크 서비스의 크리미아 확장이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머스크에게는 확대 위험이 너무 커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논란 내내 머스크는 스타링크의 목표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 장치가 공격적인 군사 작전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스타어링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학습, 작업 및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결정이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음에도 스타링크가 무기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크리미아로 확장하는 것을 거부한 것을 러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으로 간주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머스크가 인간의 생명보다 사업적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스타링크를 설립함으로써 이미 누구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방어했습니다. 결국 수천 개의 스타어링 터미널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계속 작동하여 중요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초기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단계에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현대 분쟁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에 대한 더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타어링은 분쟁 중에 단일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어 머스크와 같은 기술, 억만장자의 독특한 힘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군사통신을 통제해왔으나 우크라이나에 스타어링을 배치한 것은 민간 기업이 글로벌 분쟁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머스크는 지정학적 지옥에 빠져들었습니다. 머스크 자신도 이러한 반응에 대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가 정치적 단체가 아니며 분쟁의 어떤 측면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이 전쟁에서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스타링크의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연결성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전쟁이 계속되면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양측 모두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전쟁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격분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타어링과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의사소통 도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군인, 인도주의 활동가, 주민들은 여전히 매일 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크리미아로 확장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기술 사용에 큰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판단은 옳든 그르든 기술, 비즈니스, 갈등 간의 상호작용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머스크의 행동은 분쟁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제공하려는 그의 균형 잡기 시도를 보여줍니다. 일란 머스크는 분쟁에 자신을 포함하고 싶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스타어링의 초기 배치를 충분한 개입으로 간주의 스타어링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머스크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스타어링은 중요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최전선의 군인과 민간인은 기존 인프라가 파괴된 지역에서도 통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도구는 러시아 군대가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작하면서 신속하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은 스페이스X의 채널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사용자들은 빈번한 신호 장애를 신고했습니다.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조사 결과 러시아군이 고출력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 스타어링의 신호를 방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스페이스X는 반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란 머스크와 그의 엔지니어들은 스타어링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는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불행히도 러시아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몇 주 안에 사이버 공격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러시아 부대는 신호방해를 전 지역에 걸쳐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전자전 도구를 배치했습니다. 차량에 장착되고 거대한 라디오 타워에 연결된 이러한 장치는 몇 시간 동안 광범위한 정전을 일으켰습니다. 간섭이 너무 심해져서 경쟁 지역에서는 스타어링 신호를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갈등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스페이스X 엔지니어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러시아는 새로운 전술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무장 드론을 사용해 스타어링 신호를 찾아내고 방해하는 곳은 가장 희미한 연결이라도 감지되는 곳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암울한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정전이 몇 분 내에 다시 발생할 때에만 서비스를 복원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스타어링은 작전 조정, 정보 전달 및 사기 유지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군인들은 정보와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2022년 중반이 되자 스타링크를 둘러싼 싸움은 인내의 싸움으로 변모했습니다.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러시아의 간섭보다 앞서기 위해 밤낮으로 작업하면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직접적인 개입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스타어링 액세스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8개월간의 심각한 중단 후 스페이스X는 2022년 말까지 통제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극심한 재밍 시도에도 불구하고 스타어링을 안정화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대책을 개발했습니다. 그 순간 러시아의 전자전 노력은 무력화되었지만 투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러시아는 점점 더 정교한 방법으로 스타어링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러시아 사이버 부대가 중국 사이버 부대와 협력하고 있다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글로벌 공격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우주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위성 신호를 방해하기 위한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야망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첸펜과 같은 프로젝트는 적외도 인터넷 서비스에서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하여 라이벌 스타어링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이 러시아의 방식을 반영하거나 일부는 초과하는 전자전 전술을 실험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란 머스크에게는 이 새로운 개발이 전환점이었습니다. 2023년 내내 위성 중단이 점점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일부 중단은 사소해 보였지만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패턴과 고의적인 간섭이 드러났으며 정보기관은 스타링크와 기타 미국 지원 위성 네트워크를 비활성화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노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퍼져 군사 및 민간 작전의 중요한 지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어링과 나아가 일란 머스크는 우주 기반 통신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디지털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공격은 2024년 초에 심각한 단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위성이 여러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상태가 된다는 보고와 함께 가장 심각한 중단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섭이 전파 방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겨냥한 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물리적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확인된다면 우주 기반 전쟁의 사용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반응은 공개적으로 신속했습니다. 그는 이례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무모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두 나라 모두 중요한 민간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스타링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머스크는 특히 생명이 실시간 정보에 의존하는 분쟁 지역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격이 근시안적이라고 설명하며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네트워크가 군사적 필요를 넘어 인도적 목적을 제공하고 전통적인 인프라와 단절된 지역의 병원, 학교 및 응급구조대에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의 공개 발언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지자들은 두 개의 글로벌 강대국에게 책임을 묻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의 발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위성군에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을 우주 통신을 장악하려는 야심의 증거로 지적했습니다. 첸펜, 구오왕 및 홍후와 같은 새 프로젝트는 스타링크의 글로벌 입지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프로젝트는 중국이 경쟁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전자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도는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술이 스타링크와 연합군 및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기타 중요한 통신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한 중단의 결과는 광범위합니다. 항법 시스템의 고장, 군사작전의 중단, 그리고 영향을 받은 지역에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이스X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연결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머스크의 부름으로 이어진 사건은 점점 커지는 디지털 갈등의 중추적인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스타링크의 역할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넘어 진화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는 결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상장 결정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이름을 붙여 세계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우주의 전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추가 공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중국은 더욱 진보된 전술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표적 공격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란 머스크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란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안정적인 무료 인터넷을 위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비용에 관계없이 스타어링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일란 머스크가 스타어링을 폐쇄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